보통 사람 부자 수업 네 번째 단계는 자산 방어 시스템 5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부의 축적은 부의 이제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거나 극대화하거나 그런 측면보다는 우선 자신의 그 자산을 먼저 단단하게 구축하고 방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아무리 늘어나고 일정 수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금방 무너지거나 애써 모은 자산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자산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적은 수익이라도 꽉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5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재무 상태 파악은 자신의 수익을 정확하게 본업 수익과 부업 수익으로 나눠서 실제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현재 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 이외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그런 그 기초가 되는 부업 수익이 되는 건지 먼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과 그 이런 사업소득이 이제 혼동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산을 그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는데도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본업 수익과 부업 수익, 여기서 말하는 본업은 실제 내가 이제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근로소득이 본업 수익이 되는 거고요. 부업 수익은 당연히 근로소득 이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본업 수익과 부업 수익은 그 크기로도 구분이 되는데 현재는 내가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게 본업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근로소득 기준으로 한다면 방향은 당연히 부업 수익이 더 많거나 최소한 근로소득과 같아지도록은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간을 나눠보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기와 장기는 보통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 자산을 이제 갖고 있는 걸 예를 들어보면 갭 투자를 하던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던 주식 투자를 하던 그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는 기간을 한번 따져보는 게 좋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도를 하면은 3일 정도 있으면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단기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그건 좀 장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장단기 자산을 나눠 보면 실제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 이 현금화되는 그 속도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산을 좀 더 이제 재배분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단기 자산에 치우치거나 반대로 너무 장기 자산에 치우쳐 버리면 그런 이제 불균형이 이제 초래하는 그 자산의 그런 이제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 자산을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유하는 게 제일 좋고요.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1년 이내에 그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하고 최소한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로 해놓은 부채하고 좀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장기 자산이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인데 부채는 단기 부채가 너무 많다. 이러면 나중에 부채를 상환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구분해서 좀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자산, 장기 부채, 장기 자산, 단기 부채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배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꼭 단기 자산하고 장기 부채하고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단기를 맞춰가지고 우선은 그 밸런스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실질적으로 이 자산도 마찬가지로 장단기로 아까 나누긴 했지만 본업 자산하고 일반 자산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그 이제 수익 대부분이 뭐 어디 A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럼 A 아파트는 본업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는 B다. B 아파트는 일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산은 나에게 뭐 수익을 벌어다 주진 않아요. 대신 뭐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내가 거기 살면서 뭐 관리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나한테 이제 돈을 벌어주는 그 본업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수익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업 자산, 일반 자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혼동하게 되면 굉장히 그 오류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뭐 일정한 수익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업 자산으로 기준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대출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 대출도 당연히 뭐 투자 일환으로 생각해서 계속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서 자산이 커지는 그런 걸 기대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우리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집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 본업 자산인데, 사실 살고 있는 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집값이 올라서 팔았다고 하면 내가 살 집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현금화할 수도 없고, 뭐 아무리 이제 큰 자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매도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일종의 심리적인 그런 그 자산입니다. 그래서 본업 자산, 실질적으로 나에게 정말 돈을 벌어다 주고 꾸준히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우선 거주 자산은 일반 자산으로 나에게 벌어다 주는 자산이 그 돈이나 그런 게 없이 수익이 없는, 내가 이제 소비재로서 그 소비해야 되는 그런 일반 자산으로 좀 봐주는 게 좋고, 나중에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일반 자산을 먼저 처분을 해야 돼요. 본업 자산은 가장 나중에 계속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 자산이고, 본업 자산과 일반 자산을 구분해 놓고 나중에 정말 현금화가 필요할 때는 일반 자산 먼저, 가장 필요 없는 일반 자산 먼저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지출을 이제 구분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투자나 부채 상환, 저축, 이거 이외에는 다 소비성 지출로 보시면 돼요. 부의 축적을 하기 위한 그런 투자, 재투자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현금은 요 세 가지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심리적인 그런 그 소비로 다 치부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첫 번째로 투자 지출은 본업 자산을 사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자산을 계속 구입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투자 지출이고요. 만약에 일반 자산을 사는데 지출을 한다. 그럼 여기에 그 세 가지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은 소비성 지출로, 그 심리적인 소비성 지출로 그냥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채 상환. 내가 그 본업 자산을 사기 위해서 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 자산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 대출을 받은 걸 상환하는 것도 요 현금 지출에 그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도 어쨌든 현금을 소비하는 건데, 대신에 투자 측면에서는 부채 상환도 이자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현금 지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축. 저축은 사실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출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소비성 뭐 이제 심리적인 소비성 지출을 제외하면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채를 상환하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다. 그럼 저축을 할 수 있죠. 저축을 하게 되면 투자나 부채 상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 부채 상환 이외에 그 현금 지출을 저축으로 이제 본 거고, 당연히 저축은 현금이나 뭐 이제 보통 예금이나 이런 식으로 그 비축을 해놔야 되는 그런 그 형태로 비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지출을 파악을 할 때는 투자, 지출, 부채 상환, 저축 요 세 가지 이외에는 다 소비성 지출, 그 심리적인 소비성 지출로 우선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출 자체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현금 흐름 파악인데, 요거는 제가 챕터를 하나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좀 이제 개념 자체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뭐 상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현금 흐름을 이제 파악할 때 영업 현금 흐름은 내가 이제 본업 수익 이외에 부업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업 수익과 부업 수익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거는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 수익을 어느 정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업 수익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어들이는 그 현금 흐름이 어떤 그 이제 구조를 나타내느냐, 그걸 봤을 때 영업 현금 흐름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투자 현금 흐름은 그 투자 지출, 본업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투자 지출을 했을 때 그건 투자 현금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현금 흐름은 부채 상환을 하거나 뭐 저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지출을 하는 걸 그 재무 현금 흐름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 파악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그 구조에 따라서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다음 편에 따로 떼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